자, 해수의 성질 첫 번째 문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대서양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이제 이 지도에 염분 값이 이제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이 한 35 PSU인데, 이제 34 기준으로 37 이상까지 다양하게 염분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보통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뭔가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증발량이 더 많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강수량이 많은 곳이라도 뭔가 염분값이 높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어떤 상대적인 그 값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요소가 가장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두 번째, 담수의 유입입니다. 담수, 육지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그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지죠. 그래서 대륙 주변부가 대양의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염분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빙하입니다. 60도 이상, 50에서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빙하의 결빙과 해빙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된다. 요 세 가지 요인이 이 전 세계의 어떤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첫 번째, 적도 부근의 염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근데 적도선이 안 보인다, 그치? 적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적도선을 긋는 기준은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 좋은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 부분이 있잖아, 그치? 여기 부분 살짝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돼. 그래서 쭉 연결해서 일직선을 파푸아뉴기니 약간 위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대충 얼추 이제 적도선입니다. 그래서 이 적도 부근의 염분 분석을 할 때 이제 요 1, 2, 3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 요소는 사실상 우리가 이 대기대순환과 영향이 있는 거잖아. 대기대순환의 어떤 기압 분포, 그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저압대다. 저압대라는 거는 이제 공기가 상승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곳이다, 그치? 그래서 여긴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제 증발량은 적고 강수량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주변 위도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쭉 선을 그은 걸 보면 조금 얼룩덜룩하죠. 그 이유는 뭐 담수 유입, 뭐 대륙 주변부의 부분도 있고, 뭐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적도 부근의 염분은 낮은 편이다. 주변 어떤 30도 그 정도 주변 위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위도 30도 부근. 자, 위도 30도 부근은 대기대순환의 기압 분포가 어떻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대지요, 고압대. 고압대. 따라서 증발량이 더 많다. 강수량보다. 그래서 여긴 사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륙의 연안과 대양의 중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래. 이거는 요 2번 요인에 대한 거를 비교해보라는 거지. 정말 그런지. 30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제일 진한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이 30도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도 부근 중에서도 이 대양, 바다의 중심이 찐하고, 그쵸?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륙의 연안은 이제 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담수의 유입의 차이인 거지요. 대륙의 연안은 아무래도 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고, 그다음에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염분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염분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중앙이 더 연암보다 높다. 이유는 담수의 유입의 영향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 지중해 염분이 높은 이유. 자, 지중해 찾아보세요. 지중해. 자, 지중해는 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요 유럽, 그 다음에 요 아시아 대륙, 요 세 대륙이 동시에 접하고 있는 요 바다입니다. 요 바다. 요 바다 굉장히 이제 작죠. 지중해. 지중해가 굉장히 새까만 걸 볼 수 있어요.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분. 지중해는 지금 대략적으로 위도를 따졌을 때 우리가 1번 증발량과 강수량을 따질 때 기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위도를 따지면은 약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압된 거지. 실제로 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사막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는 기후를 보인다. 여기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건조하다. 그렇죠? 그러면 왜 염분이 낮은가? 첫 번째 뭔가 강수량이 적어서 증발량이 많으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대륙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담수 유입은 많을 것 같잖아. 그치? 지금 담수 유입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미미해서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주변에 대륙이 있긴 하나 다 건조한 지대라고. 그러니까 뭔가 물이 칼칼칼 유입되고 뭐 이런 자시고 할 것이 딱히 없고 또 지대 자체가 보통은 바다 쪽으로서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산이 있고 막 지대가 지중해 쪽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니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담수 유입에 의한 기대가 없다.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염분이 높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근데 지금 보면 대서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서양이 좀 유입돼서 이제 얘네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대서양은 염분이 다소 낮은 편인데 지중해는 굉장히 높잖아. 보면 지금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 대서양과 지중해를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요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 자 3번 좁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대서양이야. 여기 지중해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형이 이렇습니다. 바닷속에. 바닷속 지형이 이런 식으로 솟아 있어. 사이가. 그러니까 이 대서양물이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지중해가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이 상호작용이 좀 미비하다. 있긴 있으나 그다지 크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염분이 다소 낮은 이 대서양에 희석이 될 수도 있으나 딱히 영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 뭔가 이렇게 주변에 물의 유입이 없으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염분이 높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조그만한 여기 부분 있잖아. 요게 이제 흑해입니다. 흑해도 비슷한 상황이야. 흑해는 원래 호수였는데 지중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다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변의 물의 유입이 미비하면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염분이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 옆에 사이가 딸려 있더라고. 이게 지중해의 물에 의해서 이제 염분이 높은데 이제 그 와중에 더 막 뭔가 주변 유입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전 세계에서 염분이 높은 지점이 있지. 지중해 흑해 사이는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중해 염분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뭐 더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 기억니은 지급대 봅시다. 북태평양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해역이 대륙 주변부에 분포한대. 지금 딱 봐도 아닐 것 같지. 대륙 주변부라는 거는 일단 담수의 유입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분이
주변보다 이제 낮을 수 있는 곳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좀 보면은, 북태평양이니까 적도를 기점으로 이제 북반구, 이제 여기 태평양, 보면은, 확실하죠. 지금 대륙 주변부가 여기고, 굉장히 연하고, 이제 대양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더 진한,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틀렸고, 이거 지중해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는 인접한 대서양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보다 크다. 밀도라는 거는 이제 염분이 클수록,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이제 큰데, 수압은 어떤 지금 표층이라 그랬으니까 비슷할 것이고, 염분 차이가 있고 수온도 위도가 비슷하니까 비슷할 것이고, 그치? 그래서 염분 차이가 이제 곧 평균 밀도 차이를 만들 텐데, 염분 지중해 훨씬 크지. 따라서 지중해가 더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에서 아열대 고기압이 발달하는 해역에서의 표층 염분은 열대 저기압이 발생한 해역보다 높다. 굉장히 말을 길게 풀었는데, 이 아열대 고기압이 발달한 해역이 위도 몇 도라는 것이요? 위도 30도. 30도, 그치? 그리고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해역 어디요? 적도라는 거지. 적도. 북대서양에서 적도가 위도 30도보다 위도 30도가 적도보다 표층 염분 높냐라고 물었어. 맞지요? 여기 진하고 여기는 다소 연하고, 그치? 그래서 맞는 얘기. 정답은 니은이랑 디귿. 자, 2번 해역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래. 지금 보면은 깊이 이렇게 깊어지고, 그다음에 농도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그렇죠? A, B 중에 어떤 거는 산소고 어떤 건 이산화탄소다. 표층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해양 생물이 살겠죠? 해양 식물이 살겠고, 따라서 어떤 광합성을 하면은 O2는 높아지고 CO2는 작아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표층에서 높은 게 이제 O2고, 그리고 낮은 게 CO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2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공급받는 게 굉장히 크지요. 녹아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용존산소의 깊이에 따른 분포의 양상과 그 이유. 지금 표층이 이제 높은 이유는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점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이 없어요. 광합성이 없기 때문에 호흡만 해, 호흡. 그러면은 이제 O2는 당연히 줄고 CO2는 늘고. 근데 갑자기 1000m 이상의 뭔가 증가를 하지. 1000m부터 뭔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표층에서 공급. 이게 심층순환인 거죠. 심층순환. 이 침강에 의해서. 심층순환. 극지방에서 이제 차가워지고 이제 무거워진 해류가 가라앉으면서 심층까지 가라앉으면서 공급을 한다. 침강인 거지. 침강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이산화탄소 깊이에 따른 분포 양상. 여기 표층이 적은 이유는 이제 광합성 때문이고, 광합성. 그 다음에 쭉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호흡만 하는데 이제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수압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녹아드는 이제 용해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설명하면 되고, 자, A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다. A는 CO2다. CO2다. 그치? 표층에서 CO2의 농도는 산소 농도가 높다. 아니지. 이거 아니지요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별표 치고. 지금 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단위는 똑같은데 이게 봐봐. 0, 1, 2, 3, 4, 5, 6이잖아. 그치? 근데 CO2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르지. 숫자가 44, 46, 48, 50 이렇지. 그치? 표층에서는 약 44. 그리고 O2 같은 경우에 6,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농도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지. 애초에 양이 달라, 양이. CO2는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깊이 3000m의 용존 산소는 주로 생물의 광합성, 얘는 이제 표층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심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에서 공급된 침강으로 인한 심층 순환, 요걸로 이제 공급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겠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니은. 3번 A와 B 두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1번 TS도의 정의를 얘기해 보라고 하네. 일단 수온 염분도가 이제 TS도인 거지. 수온 염분도가 TS도인데, TS도의 정의는 이제 해수의 수온과 염분, 이거 다 프린트 있어요. 교과서나. 염분에 따른 밀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정의해서 뭐 말을 하거나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2번 AB 해역의 연직 구조를 자료의 깊이로 설명을 해보자. 이걸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연직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 수온이 뭐 한 요쯤이네요. 그렇죠? 한 27도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50m까지는 수온은 거의 일정하고, 그치? 약간 감소하지만 거의 일정하고, 염분이 확 증가를 한다. 그리고 50m에서 100m, 100에서 500m, 500에서 4000m까지 쭉 이제 거의 한 2도까지 거의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쑥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A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표층에서는 약간 A보다는 수온이 낮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50m, 100m, 500m, 4000m까지 그냥 수온이 계속 감소. 계속 감소하네. 그치? 계속 쫙 감소하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혼합층이 약간 보이고, 나머지 이제 뭐 수온 약층 그리고 이제 심해층까지 쭉 계속 감소하는 이제 경향이고, B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쭉 그냥 심해층까지 쭉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연직 구조를 가진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5도시 35psu 해수를 TS도에 찍어보세요. 쉽죠? 35, 5도, 요도, 35도, 여기 찍으면 되죠? 찍었습니다. 네. 자, 기억. 바람은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강하게 분다.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 해수의 연직 구조 뭐가 발달합니까? 혼합층이 발달하죠. 혼합층이 발달합니다. 자, 혼합층이 발달하는 이 해역이 어디였어요? A였지요. 그래서 A보다 B 해역에서 강하게 분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해수면에서의 밀도는 B 해역이 C 해역보다 크다. 해수면이라는 건 요즘 표층이라는 거죠. 0m. 자, 0m의 밀도를 비교해보자. 자, 등밀도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선 위에 있으면 밀도가 같다는 건데, 이 밀도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지금 보면은 A보다 B가 더 이제 오른쪽 아래 밀도가 큰 부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A 해역이 크다, B 해역이 크다고 했으니까 맞고. 수직 4000m에서는 A, B 두 해역 모두 밀도가 같냐? 지금 똑같은 지점에 있잖아.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랑 디귿. 1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 ABC를 나타냈고, 나는 이제 이 세 해역의 표층 해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BC가 이제 기니 중에 하나라고 하네. 자, 1번 BC 기니를 짝짓고 그 이유를 이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두 가지 그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라고 이제 수정할게요. 자, BC가 기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염분은 비슷하게 찍힌다, 그치? 근데 수온이 다르네. 자, 수온은 이제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치?
수온은 이제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위도가 높아. 고위도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온이 낮고 저위도면은 수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는 B가 수온이 낮은 E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는 C가 수온이 높은 D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AC의 염분을 비교하고 이유를 서술해보자. 자, 지금 서해안이 A고 동해안이 C인데 지금 보면은 A랑 C가 수온은 비슷한데 염분 차이가 크게 난다. 그치? 그 이유가 무엇이다 얘들아? 담수 유입의 유무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고서저잖아. 동고서저 이렇게 동서. 비가 내리면 대부분 다 서쪽으로 이제 담수 이제 모든 하천이든 강물이든 이런 것들이 싹 다 서쪽으로 대부분 유입이 된다. 따라서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측정이 된다. 자, 그리고 수계의 정의입니다. 수계. 수계는 이제 대기로 따지면 기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수계 우리 어디 나왔어요? 프린트 9쪽에 보면은 수계의 정의 이제 나오죠. 이제 심층순환하면서 이게 어떤 해수와 해수가 서로 만났어. 서로 다른 곳에서 형성된 해수가 만났을 때 쉽게 섞이지 않는 이유다. 쉽게 섞이지 않는다. 수온과 염분이 다르다면 쉽게 섞이지 않고 그 수계의 성질이 보존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해수의 보존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계라는 거의 정의는 다시 얘기하면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다. 자, 기억. 니은은 B에 해당한다. 그쵸?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자,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A가 작다. 자, BC의 해수 밀도 차이는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자, BC 같은 경우에는 염분은 똑같은데 염분은 비슷한데 수온의 차이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자, 5번 그림은 동해 어느 해역에 30년간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평균값을 월별로 나타낸 거래. 자, 1번 2월과 8월의 수온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2월 같은 경우에는 세모, 8월은 X입니다. 찾아보면은 여기가 2월이고 여기가 이제 8월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지금 좀 수정을 하면 여기 표층이라고 다 적어볼까? 표층수온, 표층염분. 자, 표층수온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8월이 훨씬 높지. 6월은 낮고. 이유는 이제 8월이 여름이고 2월이 겨울이고 8월이 일조량이 더 길어서 낮이 더 길어서 더 더우니까 당연히 이제 해수온도도 그렇다. 2월은 이제 추우니까 해수온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월과 8월 표층염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해모 찾아보세요. 2월 여기 있고, 그다음 8월은 이쪽에 있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8월에 비가 많이 내리겠지. 그래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 상대적으로 2월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가 않지. 그래서 강수량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면 되고. 자, 3번 해수의 모든 연직 구조가 잘 발달하는 시기. 자, 연직 구조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지요. 혼합층, 수온여층, 심해층. 그게 잘 발달하는 거 보면은 이제 수온을 봐야 돼. 수온. 보면은 이제 혼합층이 잘 발달하는 시기가 이제 그냥 2월이 유일하네. 그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직 구조가 보이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2월이 되고 그 이유는 바람이 비교적 겨울에 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기억 표층 해수의 밀도는 2월에 가장 크다. 자, 표층 해수 밀도는 염분이 크고 수온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표층이기 때문에 수압은 빼겠습니다.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클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은 2월과 염분이 가장 높은 2월이 아무래도 밀도가 제일 클 것이다. 맞는 얘기고 수온 약층은 10월보다 2월에 더 발달한다. 수온 약층이 가장 발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제
가장 그 수온의 그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클 때 우리가 수온약증이 잘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심해층의 온도는 정해져 있어. 막 4도씨 전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표층의 수온이 다른 거지. 표층 수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수온약증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는 표층 수온이 높아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수온의 차이가 많이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온약증이 잘 발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월이 동그라미잖아. 여기 이거랑 그리고 2월에도 10월이랑 약간 겹칩니다. 그쵸? 2월에는 이제 요거랑. 그래서 누가 수온약증이 잘 발달돼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10월이 더 잘 발달돼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정답은 틀렸고. 표층 수온의 시기가 높은 그 시기가 표층 염분도 높다. 지금 보면은 8월이 수온은 높은데 염분은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1번 위도에 따른 표층에서의 수온 염분 밀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수온 염분 밀도 중에 하나이다. 자, 1번 A, B, C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수온이죠. 적도에서 수온이 가장 어떻다? 가장 높다. 따라서 이제 A가 수온이 되는 거고. 수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를 해요. 따라서 수온을 찾았다면 사실 밀도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기는 해. C가 밀도고요. 이유는 밀도가 이제 뭐 수온, 염분, 수압 중에서 수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B는 이제 염분이 되겠네. 얘는 염분. 자, 2번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와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수온.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수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온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요.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북반구 위도 60도 이상 지역에 수온과 밀도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해당되지가 않는데 위도 60도, 북반구 위도 60도래. 지금 보면은 수온은 이렇게 감소하는데 밀도도 감소하고 있네. 그치? 둘이 반비례라 그랬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번에서 설명한 거랑. 그치?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치? 이런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요소보다는 어떤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빙하의 결빙이 얼마나 됐나, 해빙이 얼마나 됐나, 이거에 따른 거에 의해서 밀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따를 수도 있다. 수온에 의한 그 영향을 안 따를 수 있다. 자, 기억. 강수량 빼기 증발량은 적도 해역이 중위도 해역보다 많다. 자,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보통 얘들아,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요인을 이야기할 때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고 얘기해. 근데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은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적도 해역이 이제 강수량이 많고 증발량이 적으니까 얘는 플러스 값을 띄고, 그치? 그리고 중위도는 반대로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띄고. 그래서 어느 게 더 많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지.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틀린 이야기가 되고. 적도의 표층해수 500g에 들어있는 염류는 34g보다 많다. PSU의 정의를 이제 물은 거지요. 지금 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염분이니까 염분 값을 읽으면 뭐 한 34에서 35 사이네. 34에서 35 사이. 34에서 35 사이인데 1kg 속에 들은 염류의 양이 이제 34에서 35여야 되잖아. 500g이라는 건 이 절반인 거지. 17g 정도보다 많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위도 30
북반구 위도 30도의 표층 밀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되지요. 밀도, 위도 30도의 밀도. 그러면 쭉 여기 비슷한 선이네. 이렇게 되면은 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지. 작지요. 네, 정답은 기역 디귿.